안녕하세요. 강남 종로학원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민경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확률 단원, 그러니까 원래 확률과 통계에서 순열과 조합 요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확률이라고 배우는 거죠. 확률. 네, 확률. 근데 순열과 조합 파트에서는 이거 특히 잘해야 돼요. 얘가 여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을 못하면 확률 쪽에서 또 어색해져요. 근데 문제들이 나오면 순열과 조합이 조금 더 상황이 오픈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랐을 때 막 약간 헤맬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많고요. 확률은 어느 정도 이게 틀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 나가는데 좀 더 수월할 겁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잘 센다가 목표였죠. 잘 센다. 학습 목표가 잘 센다예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우리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잘 센다라는 얘기예요. 순열과 조합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잘 셀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해 나가는 과정일 겁니다. 그리고 확률 파트에서는 이걸 기초로 해서 얘는 확률 하면 이거 률자가 뭘 뜻한다? B를 구한다라는 얘기죠. B. 그러니까 수학에서 요구하는 확률은 뭐냐? 그러면 B를 구하는 거예요. B. 이게 얼마분의 얼마가 되겠다라는 걸 판단하는 거죠.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순열과 조합에서는 개별적으로 하고 세는데 이 확률 쪽에서 셀 때 보면 전제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 확률할 때 가장 큰 전제가 뭐다? B를 셀 때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라는 강력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으면 이 B를 구하더라도 그 B가 답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상황을 보면 요거 중에 요거니까 B가 이거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답이 나오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였죠? B를 구하는 것 중에 주머니가 있는데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주머니 흰 공 하나, 검은 공 두 개. 여러분들 다 잘 알 것 같아요. 흰 공 하나, 검은 공 두 개가 있어요. 이게 흰 공이라고 할까? 하여튼간 검은 공 두 개, 흰 공 하나예요. 이랬을 때 하나를 뽑았어. 한 개를 뽑았을 때 나오면 흰 공 아니면 검은 공이 나와요. 사건 두 개가 얘가 나오는 거랑 얘가 나오는 게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죠. 그래서 얘가 나올 확률은 여기서 그냥 두 개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 이렇게 따지면 안 되고 여기서 임의로 하나를 뽑았다라고 하면 세 개 중에 하나를 뽑은 거니까 3C1 중에 한 개 중에 하나짜리가 나왔다. 1C1 이런 식으로 해서 3분의 1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요건 뭐겠어요? 3분의 2 이렇게 가겠죠. 흰공 아니면. 요거 흰공 아니면 검은 공이 나오는데 흰 공하고 검은 공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라는 이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 준다라는 거 꼭 알고 다니도록 하세요.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조금 그러니까 오답이 날 때 뭔가 샜는데 틀리는 경우 요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봐도 큰 상관이 아닐 거예요. 이제 기초적인 거니까 누구나 다 알아들을 거라고 믿을게요. 이제 확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교재 몇 페이지죠? 100페이지, 100쪽 한번 펼쳐보세요. 100쪽 보면 100쪽에 나와 있는 내용 우리가 확률에서 만나게 되는 용어들 여러 가지 용어들이 쫙 나와 있어요. 우후. 사건, 표본공간, 사건하고 표본공간 내용 아셔야 돼요. 동그라미 치시고 같이 봐주도록 하세요. 표본공간이라는 게 뭐냐라고 나와 있죠. 모든 가능한 결과들의 집합을 표본공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합하고 관련된 쪽으로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집합은 뭐다? 표본공간이라고 얘기할 땐 얘는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집합에서 배웠을 때 전체 집합에 해당되는 게 표본공간이다. 그러니까 원소가 몇 개 있었으면 그것에 가능한 모든 부분 집합들이 표본공간에 해당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나타내는 거 그게 표본공간이다. 그리고 표본공간의 부분 집합 여기 또 이 용어가 또 나오네. 부분 집합을 뭐라고 한다? 사건이라고 한다. 사건. 참 애매하죠. 그냥 용어가 전체 집합, 부분 집합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데 표본공간 이런 용어를 쓰고 갑자기 사건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 말은 뭐다?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 얘기거든요. 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집합에서 해당되는 것들의 부분 집합의 개수 이걸 구하여라 라는 게 바로 뭐다? 사건의 개수 이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또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전사건, 공사건 그냥 느낌 와요. 전체가 다 일어날 수 있는 거. 공사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공집합, 전체 집합, 공집합 이렇게 따져주면 되겠고 이게 근원사건이라는 용어가 하나 더 나오죠. 근원사건 여기 근원 별표 치세요 이거. 근원사건. 원래 확률에서 근원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전체 경우의 수 중에 해당되는 것의 경우의 수 이렇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확률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률이다라고 했을 때 정의해서 근원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그럼 근원사건이란 말은 뭐니? 라고 하면 원소 하나로 된 거예요. 표본공간 S라고 할 때 각 S의 부분 집합으로 하나의 사건이다 라고 했죠. 하나의 사건 부분 집합이 뭐로 얘는 뭐라고 쓴 거죠? S도 하나의 사건인데 그게 전사건이다 라는 얘기고 일어나지 않는 제가 공사건, 공집합도 있는데 그걸 공사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전사건, 공사건은 그냥 전체 집합, 공집합 이렇게 따져주면 되는 거. 그 다음에 근원사건 이게 좀 이상한 표본공간의 한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확률에서 많이 만나는 게 주사위 던지거든요. 주사위 여러분들도 해봤죠? 주사위 딱 던지면 뭐가 나와요? 3이 나올 거야. 3이 나올 확률하면 1부터 6까지 있었으니까 3이 나온다 그러면 6분의 1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이럴 때 근원사건, 주사위 던지는 시행에서 근원사건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주사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주사위 같은 경우는 집합 표시하면 1이 나오는 거, 2의 눈이 나오는 거, 3의 눈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 있죠. 4의 눈이 나오는 거, 5의 눈이 나오는 거, 6의 눈이 나오는 거 이런 거. 요 각각의 원소 하나로 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근원사건이다라고 하고 이 근원사건들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우리는 이제 확률을 계산해라라고 하면 전체 경우의 수 중에 해당되는 것의 경우의 수 이렇게 따져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본공간의 근원사건 하면 원소 한 개로 된 것을 근원사건이라고 한다. 용어 좀 어색하죠? 그래서 수학이라는 게 원래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생각했던 용어 이게 뭐지? 약간 어색함이 있는 부분들 관심을 가지고 표시해갖고 공부해 나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원래 공부라는 게 그런 거지 뭐. 그렇게 해갖고 따져가라 이 얘기예요. 그다음 합사건, 곱사건. 사건 놔두고 합집합에 해당되는 거고 교집합에 해당되는 걸 저렇게 쓰자라는 거예요. 집합에서 배웠던 내용들 다 들어오네요. 그다음 배반사건, 여사건. 배반사건. 요게 이제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우리가 보통 이럴 때 두 사건 놔두고 A 교집합 B 이게 공집합이다라고 나오면 뭐예요? 서로 배반사건이다라고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즉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주면 조금 편할 거예요. 우리가 경우의 수 셀 때 어떤 거 문제 보다 하면 서로소라는 얘기 나오죠. 집합에서는 서로소. 교집합이 공집합인 상황, 서로소인 상황을 바로 두 집합에서 뭐라고 한다? 배반사건이라는 용어를 쓴다라는 얘기예요. 배반사건이라고 하고 표본공간에서 A의 여집합에 해당되는 걸 A의 여사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배반사건이면 두 사건 A, B가 배반사건이면 여사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사건이면 배반사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배반사건이면 여사건이냐라고 하면 안 되는 얘기고 여사건이면 배반사건이냐 되는 얘기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 얘기야. 두 사건 A와 B가 배반사건 하면 조건이 뭐다? A 교집합 B가 공집합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는 그런 상황을 배반사건, 여사건이라고 할 때는 A 교집합 B가 공집합도 되는데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에 해당되는 S 요게 될 때 우리 이 두 가지 조건을 같이 만족할 때 우리는 여사건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사건이면 항상 배반사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배반사건이면 여사건이니?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배반사건 중에 전체 집합이 안 되면 여사건이다 라고 얘기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내용상 많이 쓰기 때문에 여사건이라는 얘기는 많이 사용해요. 배반사건도 많이 사용해요. 둘 다 많이 사용해요. 둘 다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뭔가를 구분할 때는 서로 배반이 되게 나눠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 관계하면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다니고, A와 B가 이렇게 이거 두 개를 만족할 때 기호로 뭐다? B를 A의 여사건 이렇게 표시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제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 갖고 알아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여기 이쪽으로 다시 가갖고 독립사건하고 종속사건. 독립사건. 얘를 기준으로 알면 되죠. 독립이 아니면 다 종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걸 배우고 나면 그렇지. 독립사건. 이 상황이 독립사건인 상황이다. 독립인 상황이다 이 얘기예요.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다라고 해요. A하고 B 여기서 얘기 말로만 읽어볼게요. 이게 성립한다. 여러분들 이 기호 어디서 보긴 봤겠죠? 작년에 공부하면서 다시 봤을 거 아니에요. P, B바 A. A가 일어날 확률하고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하고 같다. 그 밑에다 하나 더 쓸래요? 요거랑 또 뭐도 같다? P, A가 일어날 확률은 B의 여사건,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하고 다 같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자? 독립이라고 하자라는 얘기예요. 이럴 때 독립이라고 한다. 이게 같지 않으면 무조건 종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 보다 자세하게 배울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설명하고 선생님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용어들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거기 예제 있는 거 간단하게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와우. 그렇죠. 표본 공간 S의 원소의 개수. 표본 공간 전체 집합이죠. 전체 집합 S의 원소의 개수 하면 이건 표본 공간 S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1, 2, 3, 4, 5, 6이 된다는 얘기죠. 맞죠? 표본 공간 S의 원소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근원 사건은 뭐라고 했어요? 각각 하나씩 따로 떼준 걸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얘가 원소의 개수 모두 몇 개다? N, S. 이것은 6개니까 6 이렇게 쓰면 되겠죠. 사건의 개수. 사건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사건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죠. 부분집합. 간단하게 대응하면 이것의 부분집합이 될 테니까 S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2의 몇 승? 6승. 그러니까 88에 64. 이쪽 사건의 개수는 64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표본 공간의 S의 원소의 개수는 6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기서 근원 사건, 주사위를 던지는 식이니까 근원 사건은 뭐냐 하면 근원 사건이라는 게 또 나올 수 있는데 근원 사건은 어떻게 구분한다? 근원 사건은 이렇게 1 하나씩 따로따로 써야 됩니다. 2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6까지 되는 이런 사건, 이런 상황을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 근원 사건의 개수는 모두 몇 개예요? 6개. 당연한 거죠, 이것도. 네, 이렇게 일단 하나 정리하고 그다음 넘어가갖고 하나 더 볼까요? 그 밑에 뭐가 나와 있죠? 유후. 똑같은 거. 집합 문제는 거의 비슷해요. 이런 문제는 그냥 근데 수능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런 건 가장 나오더라도 되게 쉽게 나오는 거죠, 그냥. 그리고 용어상 알아라 이 얘기예요. 확률하면 이거 중에 이거 계산하는 느낌 참 좋아요.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거에서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얘 같은 경우는 뭐니 했더니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짝수의 눈이 나온다. 주사위를 던져서. 사건이다. 부분집합이네. 짝수의 눈이 나오니까 2, 4, 6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런데 배반 사건. 이것과 배반 사건.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교집합이 공집합이 돼야 돼.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얘를 A라고 하면 얘가 B인데 B 배반 사건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라 이 얘기죠. 맞니?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는 거다라고 하면 얘는 뭐다? 이 원소를 갖지 말아야 되니까 흔히 얘기하면 1, 3, 5 이것의 부분집합이다 이 얘기. 이것의 부분집합. 이것의 부분집합이 모두 어떻게 된다? 배반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럴 수 있으니까 모두 몇
몇 개? 2의 3승에서 8가지. 그러니까 원소 하나만 갖는 거. 즉 B가 이게 돼도 된다 이 얘기죠. 이러면 얘랑 배반 사건. 3이 돼도 되겠죠. 이렇게 3 이런 것들이 오면 배반 사건. 1, 3 다 와도 되죠. 3, 5 이런 거 와도 되죠. 3, 5 배반 사건. 네,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는 1부터 6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이 전체 개수는 부분 집합의 개수 세듯이 이렇게 따져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넘어가고 확률의 정의 나왔네요. 확률의 정의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봅시다. 확률의 정의. B로 표시하는 거예요. PA 하면 NS,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 중에 해당되는 사건의 개수. 사건의 개수로 이렇게 구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가장 중요한 문맥이 나오면 같은 표본 공간 S가 일어나는 정도가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근원 사건이 있을 때라는 얘기죠. N개 같은 정도로 같은 정도로 일어나는 게 같은 정도로 기대돼요. N가지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면 1이 나온다, 2가 나온다 이런 것들이 각각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루어졌을 때 사건 A는 R개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 사건 A, PA는 이렇게 쓴다 이 얘기죠. NS분의 NA에서 이거 B로 표시됐다. N분의 R, PA는 N분의 R. 근원 사건이 이 말을 다시 쓰면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나는 보통 그렇게 많이 쓰거든요.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전체 경우의 수 중에 해당되는 것의 경우의 수 이렇게 따져준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 이게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야. 마음대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마음대로 센 거 중에 센 거 하면 거의 맞아요. 한 8, 90% 맞아요. 근데 세다 보면 뭐지? 왜 틀렸지?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라는 걸 체크 안 하신 겁니다. 같은 정도로 기대되어야지만 이렇게 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그 문제 뭐 암산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간다 봅시다.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눈의 수의 합이 10일. 합이 10일 된다 그러면 주사위가 어떻게 나오죠? 각각 A하고 B. A하고 B에서 나오는 눈의 수를 그냥 A, B라고 하면 이 A 더하기 B. 왜냐면 A 더하기 B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10일 되라 이 얘기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이게 5하고 6이 오면 되겠네. 6하고 5가 오면 되겠네. 이런 생각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즉 이거에 해당되는 게 5하고 6하고 그다음 6하고 5 같은 정도면 뭐 똑같은 얘기죠. 얘도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정도죠.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러면 각각 A에 올 수 있는 게 모두 몇 가지? 6가지. B에 올 수 있는 게 모두 몇 가지? 6가지. 그 중에 두 개밖에 없으니까 2 해가지고 18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합이 10이다 라고 하면 또 해야죠. 합이 두 눈의 수의 합이 11, 19, 8 다 쉽게 구할 수 있죠. 뭔 말인지 알겠죠? 뭐 이런 정도의 문제 나오면 가볍게 우리가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고 이제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나와요. 이 통계적 확률은 어디서 이것도 이게 통계 쪽에서 이제 많이 통계 쪽에서 활용하면서 쓰죠. 통계 기본 바탕이 되는 거예요. 통계에서도 확률합니다. 통계 문제 보다 보면 뭐 통계를 구하세요 이렇게 안 물어요.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에서 확률하는데 얘는 뭐냐라고 하면 상대도수 동그라미 치고 상대도수를 확률로 한다. 이게 충분히 커지면 이 상대도수가 바로 뭐가 된다? 그 확률이 된다. 그러니까 통계 쪽에서 어떤 자료를 많이 조사한 다음에 이거 해당되는 게 몇 개 이렇게 쓰면 뭐다? 전체 경우의 수 중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새 세상이 좀 메르스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게 확률이 우리나라가 한 15만 명을 갖다가 확진 검사했더니 확진자가 한 7천 명 나왔다 그러면 15만 명 중에 확진자 여러분들이 혹시 걸렸을 확률은 15만 분의 5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그리고 뭐 치사율 하죠. 그럼 5천 명 중에 또 몇 명 이렇게 또 따진단 말이에요. 확진자 중에 몇 명이 죽느냐 이런 거 따지는 거. 그게 다 통계적 확률이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크게 겁먹지 않아도 될 게 15만 명 조사해 봤더니 5천 명이 나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15만 명 중에 5천 명. 너무 계산하기 어렵나?
10만 명 중에 5천 명 정도로 할까요? 10만 명 중에 5천 명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일까요? 0.5%예요. 1000명 중에 5명 있다 이 얘기거든요. 1000명 중에 5명 있다. 그게 너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 쉽지 않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뭐 크게 일단 많이 조사해가지고 많이 찾아내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얘가 바이러스가 무서워요. 걸리면 죽을 가능성이 생기죠. 또 다 죽는 건 아니니까 큰 무리는 없는데 통계적 확률이 그렇게 확률적으로 따진다 이 얘기예요. 이게 또 조건부 확률로 막 다 들어가서 확률을 얘기하는데 숫자만 보면 5천 몇 명 하면 무섭잖아요. 와 5천 몇 명 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중에서 따지는 거기 때문에 검사한 것 중에 따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확률 갖고 판단하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만 크게 가질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혹시 뒤에 있는 문제들 안 풀었으면 쭉 풀어놓고 다시 한번 선생님과 문제 다루는 것들 확인해 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봤더니 뭐 주사위 찌그러진 주사위죠. 그래서 주사위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몇 번? 10,000번 던졌더니 1의 눈이 2,000만 나왔다. 그러면 만분의 2,000이니까 어떻게 돼요? 공 3개 날리니까 10분의 2다 이 얘기예요. 5분의 1 찌그러졌네요. 확률이 6분의 1이어야 되는데 1의 눈이 5분의 1 많이 나오는 주사위다 이 얘기죠. 1의 눈이 너무 많이 나온다. 자주 나온다 라고 보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못한 주사위다 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정상적인 주사위는 6분의 1 나와야 돼요. 6분의 1. 즉 12,000번 던졌을 때 2,000번 정도가 나오는 주사위. 그게 대략 정상적인 주사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좀 커졌을 때 전체 경우의 수 중에 해당되는 것의 경우의 수 이렇게 따져드는 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 정상적인 주사위는 그 수학적 확률에서 근원 사건이 6개 있었으니까 그중에 1이 나올 확률 얼마? 6분의 1 이렇게 따지는 거고 그다음 넘어가고 잠깐만. 기하학적 확률. 요거 기하학적 확률에서도 얘도 우리가 통계 쪽에서 뭘 다룰 때 이 통계 쪽에서 다루거든요. 통계. 넓이로서 확률을 얘기하는 거. 넓이로 확률을 얘기하는 게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게 나오죠. 연속 확률 분포. 확률 분포에서 뭘로? 확률 분포에서 넓이로 확률을 다룰 수 있게끔 하는 근원적인 얘기를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기하학적 확률하면 어떤 식에 나올 수 있는 결과. 무한일 경우 뭐 너무 많다 이 얘기죠. 부분집합 연속적으로 나올 때 기하학적 확률. 그러니까 전체 이 넓이 중에 이것에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 혹시 이렇게 있는데 뭐 좌표평면 같은 데 대응해 갖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인데 얘가 만족하는 부분 뭘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만족하는 부분이 혹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다. 이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그것의 확률 전체 넓이가 1일 때 이 부분에 해당되는 영역의 넓이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을 때 요곳에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가 뭐니? 라고 하면 여기 2분의 1이고 여기 2분의 1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죠? 안 가르쳐 주네요. 2분의 1에서 얼마? 요 부분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죠. 8분의 1 빼주니까 얼마가 나온다? 8분의 3.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가 8분의 3이다 이 얘기야. 이렇게 넓이로 확률을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기하학적 확률이다라는 얘기예요. 길이로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밑에 있는 예제는 길이는 근데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통계에서도 넓이로 주로 하니까 넓이에서 확률 개념을 쓴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요 문제는 이제 길이에 대한 얘기거든요. 10가지 길이가 있는데 상식선에서 읽어볼게요. A하고 B. A하고 B가 있는데 이 길이가 10이래. 근데 P의 어떤 한 점을 택했대. 으이씨 무한히 많아요. 어쩔 수 없죠. P를 택했더니 P의 길이가 3보다 여기가 3인가 봐요. 3보다 AP의 길이가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전체 길이가 10이었으니까 따라서 10분의 3. 이게 상식적인 것 같아요. 맞죠? 그냥 가볍게 적용해갖고 이렇게 처리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확률의 뜻과 정의에서 2020학년도 수능에 나왔대요. 오호. 보자. 이게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원래 주머니 그림 많이 그려주는데 주머니 그림을 안 그려놨네요. 주머니 흰 공, 흰 공, 흰 공, 검은 공, 검은 공, 검은 공, 검은 공.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있대요.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대요. 여기서 4개를 뽑았다 이 얘기죠. 4개를 뽑았다. 4개를 뽑았을 때 흰 공 2개, 검은 공 2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수학적 확률을 묻는 거예요. 일단 뽑아놓고 나면 뭔 일이 벌어진다? 4개를 뽑으면 흰 공, 흰 공, 흰 공, 검은 공 이거 나올 수 있죠. 다음 흰 공 2개, 검은 공 2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뽑고 나면 결과가 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검은 공 4개가 나올 수 있죠. 결과값은 이렇게 4개인데 4개를 뽑아놓으면 이 4가지의 근원 사건이 생기는데 이 각각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4개를 뽑았을 때 나오는 상황은 이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각각의 근원 사건이 확률이 서로 달라요.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아요.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구하라는 놈은 이것만 구하라 이 얘기죠. 요것의 확률이 얼마니? 이제 익숙해져서 애들이 다 잘해요 그냥. 선생님 7개 중에 4개 고르는 거네요. 7개 중에 서로 다른 7개죠. 7C4 어떤 아이가 그래요. 선생님 7C4 하면 다 서로 다른 것 중에 골라야 되는데 같은 게 3개 있고 다른 게 같은 게 3개씩 있고 4개씩 있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같지만 다르게 보고 생각한다 이 얘기예요. 근원 사건의 확률을 같게 보기 위해서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뽑아 나갈 때 어차피 1개, 2개, 3개, 4개 이게 잡히는 부분들이 있죠. 이걸 각각 따로따로 보면서 확률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 중에 4개가 잡혔을 때 흰 공 2개가 나오려면 요 3개 중에 반드시 2개가 나와야 되고 3C2 맞죠? 그 다음 나머지 2개는 어디서 나와야 된다? 4개 중에 검은 거 4개 중에 나오니까 4C2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 여기에 있는 거고 나머지 거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7C4분의 뭐예요? 4C4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확률이 다르죠. 이게 더 많죠. 이거보다 크죠, 당연히. 요거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 얘도 똑같이 7C4분의 어떻게 3C1 곱하기 4C1, 4C3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하면 얘도 뿡 계산해 주니까 얘는 7C4분의 어떻게 3C3 곱하기 4C1 이런 식으로 계산되겠죠.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이 값이니까 이 값 계산해 갖고 답을 내도록 할게요. 7C4 하니까 7 곱하기 7C3하고 같죠? 7, 6, 5, 3, 2, 1 뿅뿅뿅 지워놓고 3C2는 3이고 4C2는 6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랑 뭐 지워질 거 있나? 없네요. 7호 35분의 18 그래서 답이 3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되고 수능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이거 구하려면 이거 써야 되고 이렇게 나오는 상황 이거 써야 되고 같은 거인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보면 생각해야 되고 4개를 뽑았을 때 나오는 근원 사건은 4개가 됩니다. 근원 사건 4개가 각각의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 4개 중에 하나 해갖고 4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물론 뭐 몇 번 유형에 익숙해지면 그 기본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도 탐내는데 일에 거슬림도 없어요. 일에 의심도 없다 이 얘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패턴대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 익숙해져라 라고 해서 수능에 나왔던 부분이네요. 다음 옆에 있는 예제. 네, 지금 이 문제도 한번 정상적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2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7개가 들어있어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구슬에 적혀있는 두 자연수가 서로소라는 얘기는 뭐죠? 최대 공약수가 1인 상태예요. 1 이외의 공약수를 갖지 않는 두 수. 1 이외에 공약수가 없어야 돼요. 이 문제는 1부터 8까지 1 조심해야 될 거. 1하고 1은 서로소일까요? 여기서는 2개를 뽑기 때문에 다르게 안 나올 텐데 왜 2부터 했지? 1하고 1은 서로소라고 합니다. 이게 서로소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주사위 던질 때. 1과 1은 서로소 알고 다 해서요. 서로소.
2와 2는 서로소 아닙니다. 공약수가 1하고 2가 있는 거고 1하고 1은 뭔 일이 벌어져요? 1하고 1은 1 이외에 공약수가 없어요. 알겠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 조심하라고 선생님이 쓴 거예요. 지금 이 문제 상황하고 상관없지만 서로소 이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다음 1하고 2는 서로소인가? 1과 2는 서로소. 1과 2는 서로소 맞습니다. 1 이외에 공약수가 없죠? 그래서 1과 2도 서로소. 이거 꼭 아시고 다 1은 그러니까 뭐야? 모든 자연수와 서로소. 네, 1은 모든 자연수와 서로소. 그러니까 1이 들어갔을 때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서 선생님 미리 정리하는 겁니다. 1은 모든 자연수와 서로소다 얘기예요. 1과 n 일반적으로 n은 서로소 이렇게 해갖고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문제 풀려고 했더니 어떤 일을 원해져요? 2개가 들어가 있는데 2개를 뽑았대요. 그러면 7개 중에 7C2 중에 서로소가 되는 상황으로 뽑히는 걸 다 세야 되겠죠?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 서로소가 적힌 두 수가 서로소가 된다. 그러면 하나가 2가 나왔어요. 기준으로 투수가 나왔을 거 아니야. A하고 B가 나왔어. A하고 B가 나왔는데 서로소다라고 하니까 7C2분에 해당되는 거 서로소인 것들 다 세야 돼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 해서 B가 어떻게 3, 4 안 돼. 5 됐어. 6 안 돼. 7 오케이. 3, 5, 7에서 얘 3개가 있네요. 3개. 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3 같은 경우는 이쪽에선 다 했죠. 2는 A가 이쪽에 B가 이거 서로 다른 게 오는 거니까. 3 하면 지금 2, 3일 때 센 거잖아요. 이거보다 큰 수만 세면 되겠죠. 3 하니까 3, 4, 4하고는 서로소네요. 공약수가 1 위에밖에 없으니까. 5하고도 서로소네요. 6 안 되네요. 7, 네, 8도 되네요. 8도 서로소. 그러니까 3부터 작은 수가 3이라고 했을 땐 이거 모두 몇 개? 4개 이런 식으로. 중간에 여기 2 해갖고 한 번 더 쓰고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앞에서 센 거야. 작은 수가 되는 것을 2개를 뽑아서 작은 수가 되는 놈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라고 따져주면 돼요. 다음 4가 됐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4가 됐다 라고 하면 4보다 더 큰 것만 세면 되겠죠. 4하고 어떻게? 5? 4하고 5는 서로소 맞고 6 안 되죠. 7, 8 안 되죠. 그래서 얘도 2개. 이제 다 왔네요. 5가 되면 5, 6, 5하고 6 서로소 7, 서로소 8, 서로소 네 3개. 귀찮지만 일일이 세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6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작은 수가 6이니까 7하고 서로소 8 안 되죠? 약수가 있으니까 1개. 얘가 7이 되면 7하고 8 서로소 네 1개. 이렇게 해갖고 개수가 나오네요. 모두 셌더니 몇 개인다? 하나, 둘, 얼마니 이거? 7, 10, 12, 14. 그래서 14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얘는 계산했더니 7 곱하기 6, 2 곱하기 1 해갖고 삑삑 지워줬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얼마다? 2고 3이다 이 얘기죠. 3분의 2. 21분의 14니까 3분의 2 해갖고 답이 4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서로소가 된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세주는데 이런 거 잘 세야 돼요. 이런 거 서로 두 수가 서로소다 한 방에 빡. 어려워요. 선생님도 이렇게 한 방에 딱 가는 그런 느낌이 좀 덜하거든요. 배수가 되는 걸 다 셀래요.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일단 귀찮아요. 어차피 세야 된다 그러면 큰 수, 작은 수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작은 수를 앞에다 놔두고 중복해서 세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거예요. 이건 순열조합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고 서로소 하면 만약에 1이 있었으면 막 세야 되니까 더 많이 세야 되니까 1은 빼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기준 잡아갖고 나머지 것들 개수를 일일이 다 세주면 수월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고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런 게 더 낫죠. 저렇게 막 직접 세라 그러면 뭐 빼버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건 4명의 남학생하고 3명의 학생이 일렬로 줄을 서서 박물관에 입장한대요. 박물관에 갔지? 남학생이 맨 앞에 그리고 맨 뒤에 서게 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오호. 남자 4명 하면 선생님은 그냥 A1, A2, A3, A4
여자 3명, 그러면 B1, B2, B3 이렇게 구분시켜줘요. 그 다음에 얘가 일렬로 박물관에 입성한 다음 일반적으로 나열하는 방법의 전체 경우에서는 뭐예요? 7팩,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7팩이죠. 쭉 이렇게. 근데 맨 앞하고 맨 뒤에, 맨 앞하고 맨 뒤에 누가 와라? 남학생이 와라. A1, 뭐 A4 뭐 이런 식으로 와라 이 얘기죠. 그 다음 가운데에서 여기서 나열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A1하고 A4 두 개 뽑아가지고 나열해야 되니까 이 네 명 중에 앞에 뒤에 앉을 수 있는 거 4C2 곱하기 2팩 해주면 되죠. 4P2라고도 써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 나머지 이 가운데 다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 얘랑 사용했으니까 이 5명이 나열하는 방법 5팩 이런 식으로. 참 이런 게 좋죠. 아까는 직접 세려니까 혹시 내가 뭘 빠지지 않았나 해갖고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들은 가벼운 게 뭐예요? 전체 나열하는구나. 해갖고 그대로 해갖고 계산만 해주면 되는 그런 감사한 문제가 되겠죠. 뿅뿅 지워지고 7하고 6. 6도 지워지네요. 4C2가 6이니까 7분의 2 이런 식으로 계산해갖고 답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가면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아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직접 보는 거 좋아해요. 물론 내가 바로도 답 낼 수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설명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앞뒤 이런 거 조심하세요. 앞뒤 해갖고 가라 이 얘기예요. 전체. 네, 뭐 7명 중에 뭐 어떻게 한다라고 하면 7명 일렬로 줄 서네요. 그래서 할 때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조건에 맞춰서 풀어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좀 더 복잡하게 나와 있네요. 이건 세쌍의 부부가 네, 그렇죠. 요새 이런 거 시험에 낸 다음에 4점 줘요. 4점. 친구들 4점 먹으세요. 와. 정말 이런 거 틀리면 큰일 납니다. 네, 문제 상황이 물론 아주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세 쌍의 부부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은 세 쌍의 부부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A1, A2, B1, B2, C1, C2 이런 식으로 상황을 갖다 보려고 노력합니다. 8개의 자식 중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할 때 얘네들이 8개의 자식 중 임의로 하나를 마음대로 간대요. 부부끼리는 같은 열의 이웃. 같은 열의 이웃하여 앉아라 이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1열, 2열이 있으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1열에 한 쌍, 그러니까 두 명이 오는 거죠. 여기 2명, 4명 이렇게 올 수 있죠. 첫 번째 경우. 아니면 두 번째는 어떻게? 여기가 4명, 여기가 2명. 이 상황이 똑같겠는데요. 2명. 두 번째 경우. 근데 딱 봤더니 얘나 뭐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얘랑 상황이 같다라고 하면 곱하기 2 해주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누가 갈까? 여기 2명. 누가 올래? 부터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전체 경우에서는 뭘로 잡으면 될까요? 전체 경우에서는 6명이 마음대로 가는 거니까 각각이 8 곱하기 7 곱하기 얘가 할 수 있는 게 8개 그 다음에 7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네. 전문용어로 얘는 8P7, 8P6 이렇게 하죠. 선생님이 이 P의 대응은 잘 안 쓰거든요. 8P6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 1번하고 2번이 같은 상황이다라고 하면 2 곱하기 대표성을 약간 줘가지고 2 곱하기 이렇게 쓸 거예요. 왜 위쪽하고 아래쪽 뭐 크게 차이 나는 게 없어요. 맞죠? 2명. 여기 2명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여기다 계산해 볼게요. 2명 어떤 쌍, 그러니까 한 쌍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어떤 쌍이 들어갈래? 3가지 쌍이 있어요. 3 곱하기. 그럼 대표성 있게 얘를 잡아줄게요. A1, A2. 얘네들이 이웃하여 앉을 수 있는 거, 이웃하여 앉을 수 있는 상황이 요렇게 2개, 요렇게 앉을 수 있네요. 3가지 경우가 있네요. 3가지 있는데 그 중에 뭐 A1, A2가 바꿔갖고 앉을 수 있으니까 2가지. 즉 이렇게 하면 여기 A1, A2, A2, A1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내가 자꾸만 써놓는 것보다 내가 순간 뭐를 놓치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두려움. 그 약간의 두려움 아시죠?
일일이 체크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됐고 곱하기. 그다음 4명이 있어요. 4명 요거하고 요거 4명이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는데 요 4명이 저 2열에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2열에 똑같이 들어가려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둘이 쌍지어서 요렇게 앉든지 요렇게 앉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B1, B2가 갈 수 있는 데가 2군데가 있네요. 여기냐 여기냐 이거 따져야죠. 그러면 얘가 여기 B1, B2가 여기로 정해졌어요 라고 하면 C2, C1 이런 것들이 여기 정해지는 거죠. C1 이런 것들이.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대표성 있게 2가지 중에 하나 갖고 그 다음 얘가 여기서 나열하는 방법 2가지. C1, C2는 나머지 쪽에 앉아야 되니까 여기 앉는 방법 2가지. 이를 상당히 많이 곱하네요. 그 다음 얘는 뭐다? 요거. 요 경우하고 요 경우를 전체로 봐가지고 2 곱한 거예요. 얘가 뒤쪽에서 생각하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곱해갖고 가볍게 푸는 방법으로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띵띵띵 3개 지우고 8 지우면 되죠. 띵띵 2개 지우고 4 지우면 되죠. 3도 있네. 3 죽이고 또 3 하나 더 죽여. 그러면 여기가 2가 남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한 값은 70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뭔 말인지 알겠죠? 10 곱하기 7 하니까 70분의 1. 그래서 답이 70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 맞게끔 상황을 설정하고 각각 들어가서 세야 됩니다. 이렇게 세야 돼요. 곱의 법칙으로 세는데 이거 순간 뭐 하나라도 빠지면 그죠? 이거 혹시 이 하나 곱하는 걸 빼뜨렸다. 그러면 뭐야? 35분의 1 보기에 있니? 착한 복이네요. 이 복에는 착한 복이야. 이런 거 보기에다 깔아줍니다. 혹시 뭐 3 같은 거 하나 덜 곱하면 나오는가 보기에 70분의 3 이런 거 깔아줍니다. 깔아주면 죽습니다. 그냥 안락사라고 해요. 바로 들어가서 그냥 끝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조금씩 조심해 갖고 풀어나가도록 하세요. 알겠죠? 수학 공부에서 특히 확률 쪽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맞았다 생각했는데 틀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진짜 자기 자신을 반성해 가면서 고치려고 노력하면서 공부해 나가야 됩니다. 선생님이 예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 있죠? 문제를 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틀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보기를 풀이를 갖다 확 보는 게 아니고 왜 틀렸는지를 하나하나 고쳐가는 그런 과정적인 연습을 충분히 해줄 필요가 있답니다. 아시겠죠? 그래갖고 어떤 문제를 풀 때 풀고 나서 정확하게 답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식의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시길 바라요.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 넘어가갖고 다음 시간에 2부터 해서 문제 쭉. 여러분도 혹시 문제를 안 풀었으면 풀기 오늘 요 수업 끝나고 나면 다음 시간까지 109쪽 7번까지는 꼭 다 푸셔야 됩니다. 109쪽 7번까지. 다음 시간에 109쪽 7번까지 해갖고 다 풀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확률의 기본적인 뜻 이런 거 가지고 아주 쉬워요. 전체 경우의 수 중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 주의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다. 뭐다? 같은 정도로 기대될까? 이건 늘 체크해 본다.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라고 나와갖고 틀린 부분은 항상 교정해 나가도록 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그런 문제들 좀 더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